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오송역 파라곤시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오송역이 여기에 있죠. 이 오송역 오른쪽 편에, 이쪽 편으로 이제 청주 이제 시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조치원이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랑 청주랑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오송역 KTX, SRT가 정차를 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세종시를 가시려면은 KTX 타고 오송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실 뭐 세종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청주에서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좀 오송역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욕도 많이 먹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쪽에 위치했고요. 이번에 분양할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가 바로 여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총 2415세대가 1차로 이제 분양하고요. 그리고 2차는 여기 1673세대가 이쪽에 분양하고요. 그리고 3차는 이쪽입니다. 1745세대. 1차 같은 경우는 5구 타입이죠. 24평형 단일 세대로 2415세대가 분양하는데, 2차, 3차에서는 뭐 7호 타입이나 84 타입, 뭐 중대형 그런 평수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에는 이제 제일풍경채가 545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는 이제 서안 이다움 1113세대가 분양하고, 바로 옆에는 대강 로제비앙 2차 아파트가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가 분양이 끝났는데, 여기가 임대 아파트예요. 여기가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입니다. 10년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2차로 여기도 8년 거주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조만간 올해 상반기에 이제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왕 살 거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임대로 8년 뭐 10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분양 전환 받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강 로제비앙 1차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60대 1인가 임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가 뭐 1억 5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1억 5천이라는 가격에 8년에서 10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대강 로제비앙 2차 이런 데는 저는 이렇게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송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2094세대 정도, 그 정도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송역 이태 부분에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거의 14,000세대 정도, 그 정도가 들어와요. 이렇게 총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이죠. 물론 아파트 브랜드가 뭐 1군 브랜드는 아니고 뭐 1.5군이나 2군 정도, 그 정도 좀 아쉬운 브랜드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송역 KTX역 근처에 거의 14,000세대의 이런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다면, 동양 파라곤 센트럴시티 분양가 2억 3천 정도에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프리미엄 1억에서 2억 이상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 파라곤 1차 아파트가 분양가가 최고층이 2억 3천인데, 아파트가 완공되고 이제 등기를 칠 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분양하는 그 민간 아파트 중에서는 요 아파트가 지금 첫 분양이거든요. 이런 첫 분양 아파트를 노려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밑에 세종시가 워낙 블랙홀처럼 주변에 대전이라든지 청주 주변의 아파트 이제 수요자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송역 KTX역이 여기 있고 14,000세대 정도의 이런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품 가치와 입지가 굉장히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뭐 직주 근접이죠. 근처에 일자리도 많고 오송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 바이오 헬스 화장품 뭐 회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바로 위에 쪽에는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왔죠.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여기서 뭐 대장 아파트는 오송 힐데스하임인데, 아무래도 이제 호수 조망도 되고 되게 대형 평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고, 가격은 한 7억 정도 합니다. 시세 한번 봐볼까요? 2010년식이고 43평이 지금 한 7억 5천 정도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지금 모하미레도, 롯데캐슬, 오송 호반베르디움, 뭐 대원 칸타빌 이런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4억 후반에서 한 5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4억 중후반 정도 하고요. 전부 다 34평형 단일 평수입니다.
오송 상록 롯데캐슬 한번 봐볼까요? 자, 671세대고 2010년 준공이고 34평 5억 2천, 4층이 5억 2천이고 저층은 4억 5천, 한 5억 3천에서 5억 5천 요정도 하고 있네요. 뭐 6억대도 있고. 실거래가 보시면 거의 2014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꾸준하게 이 정도면 뭐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죠. 15년, 17년, 18년, 심지어 뭐 2020년 한 4월달까지는 거의 가격이 한 2억 4천이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2억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에서 아파트값 잡는다고 작년에 청주에서 엄청난 호재가 터졌죠. 이 방사관 가속기 이 시대가 개막하면서 6조 7천억 원의 뭐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뭐 13만 명 뭐 이렇게 된다고 엄청나게 큰 호재가 터졌는데, 그 호재가 터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투기 수요 차단한다고 6월달에 대책을 내놨죠.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묶었는데 묶자마자 가격이 완전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좀 완만하게 상승했을 텐데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는 아파트 가격이 그냥 팍 올라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전세가 한번 보시면 전세가는 한 3억 5천 정도 그 정도 이제 형성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아파트가 제가 임장을 한 2016년 가을쯤에 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저도 이 아파트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2천만 원 정도, 갭이 한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파트를 2억 3천에 사가지고 전세 2억 1천에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 2015년, 2016년에 갭 투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2018년, 19년까지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거의 막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쯤 되면은 갭 투자한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예, 겁먹어가지고 이 동네는 정말 안 되는 곳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오래 거주한 실거주자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이쯤에 2020년 4월달쯤에 팔았던 투자자들은 기회비용 같은 거 다 따졌을 때 크게 실패를 한 거죠. 예. 자, 아무튼 아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여기죠. 자, 보겠습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세대수는 총 2415세대고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단지 규모는 이제 13층에서 25층 19개 동. 입주는 약 2023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걸리겠네요. 공사 기간이 너무 길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입주를 하던지 뭐 전세를 놓던지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만큼 수익을 보는 시간이나 뭐 입주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공사 기간이 너무 긴 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5대 그 정도로 이제 넉넉한 편이고요. 모집 공고는 5월 28일에 났죠. 특별 공급은 2021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1순위는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6월 11일이에요.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7일, 계약은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 한번 봐볼까요? 8호 C타입, 즉 2억 3,860이에요. 가격, 분양가는 상당히 뭐 저렴하죠. 제가 봤을 땐 안전마진 최소 1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층이 2억 1천만원대고, 여기는 이제 꼭대기층, 최상층이 2억 3,860이에요. 평면도는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3베이로 되어 있고, 주방 옆에 이 창고 공간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자금 계획 한번 살펴볼게요. 자금 계획은 계약금 1차는 이제 900만원만 넣으시면 돼요. 900만원 넣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486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금 10%, 한 2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1차부터 5차까지가 있는데, 1차부터 5차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잔금은 나머지 40%예요. 40%는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특징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등기를 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세는 놓을 수가 있어요. 전세는. 이 아파트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한다는 그런 서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전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은행에서 이제 페널티로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시에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하건대 최소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주변의 아파트가 이제 34평 같은 경우가 3억 5천 정도 했으니까 한 2억에서 1억 후반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주할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세를 놓고 나중에 입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0세대 새 아파트를 2300만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가 당첨되게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첨되고 10년 동안은 전국의 어떤 아파트라도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으면 바로 부적격 처리돼요. 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재개발 임장을 하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재개발 아파트를 사실 때 관리처분인가가 난 그 빌라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도 못 넣고 재개발 아파트도 살 수가 없어요.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거랑 같은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5억 이상 돈이 좀 많아가지고 똘똘한, 예를 들어 뭐 광명 11구역 같은데 그런데 괜찮은데 장이 뉴타운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똘똘한 재개발 물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알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업 계획 한번 볼까요? 총 2415세대. 그러니까 5482세대 중에서 이제 1차 분양이 2415세대입니다. 용적률은 199%로 뭐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자, 입지를 한번 봐볼게요. KTX역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죠. 이제 파라곤 시티. 하지만 도보로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근처에 이제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송 바이오 폴리스 지구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파라곤 2차, 3차가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파라곤이라는 브랜드가 이지더원에서 이제 흡수합병을 했죠. 이렇게 5,800세대 정도 이제 브랜드 타운으로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옆에는 이제 오송 바이오 폴리스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품 산업단지,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보건의료 행정타운, 그리고 오송 제1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설 예정이죠.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밑에 쪽에는 뭐 예정이긴 하지만 제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발표가 났죠. 방사광 가속기 시대 개막, 6조 7천억 규모의 이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뭐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탁월한 교통이죠. 뭐 KTX, SRT, 서울까지 30분대.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SRT를 타면은 한 39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세종시까지는 뭐 자차 이용하면 한 20분 정도 가고요. 청주까지도 자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자, 단지 한번 봐볼게요. 자,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가 이제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이제 예정돼 있고, 어린이 공원이랑 이제 유치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크나큰 문제가 보이시죠? 여기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35대 그 정도니까 주차 대수는 그렇게 막 많이 좁은 편은 아닌데, 이 지상에 다 주차장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다 지상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면은 다 지하로 넣었어야 되는데,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이런 차가 다니면 좀 위험하잖아요. 저도 애기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상에 차 없는 그런 단지로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주차장이 아니라 석가산 연못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 이렇게 다 들어갔겠죠. 근데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2415세대로 전세대에게 남양 위주로 이렇게 설계는 됐습니다. 자, 커뮤니티 봐볼까요? 커뮤니티는 이렇게 뭐 피트니스 센터 있고, 뭐 실내 골프 연습장, 유아 수영장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영장은 없는데 아이들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실이랑 뭐 수유실, 키즈 카페, 북카페 등등 이렇게 있네요. 어린이집이 1층, 2층으로 돼 있고, 뭐 경로당은 지하 1층에 있고요. 이렇게 뭐 유아 수영장이라든지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렇게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참 지상에 차량이 주차가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청약 안내문 보시면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세대 주신가요? 이 5개 중에서 5개 모두가 오케이면은 이제 1순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1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19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1순위,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됐고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신청자와 세대원 포함해서 전원이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세대원 포함 전부 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됩니다. 주택이 하나 있으면 대신에 뭐 처분 조건으로 당첨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는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 예치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당해 100%예요. 여기는 청주하고 세종시, 그러니까 충청북도 당해 100%입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24평형이죠. 그러니까 2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으면 청약을 1순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으면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일반 공급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이 배정되게 됩니다. 청약의 간단한 팁을 보면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이 만 30세 이상이에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별로 해가지고 이전부터 32전까지 15년 이상 이렇게 무주택 기간별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도 있죠. 그냥 한 명이면 10점, 뭐 6명 이상이면 35점. 와, 6명 이상인 데가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저축 기간도 있죠. 저축 기간도 뭐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15년 이상은 17점까지 이렇게 해서 청약 가점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 30세 이전이라도 이제 혼인신고, 결혼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일 날짜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 28일 이제 오픈을 했고, 6월 7일, 8일 특별공급 청약이랑 산업단지 뭐 일반 이렇게 아파트 청약이 있네요. 그리고 6월 9일 수요일이 1순위 청약이고 10일이 1순위 기타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세대수도 좀 많고 25평형이죠. 요즘에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작은 평수로 단일 평수로 나온 게 좀 아쉬워요. 24평형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24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점이 당해지역 30점대? 그 정도로도 당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40점 이상이면은 더 좋은데 넣으실 것 같고 30점대 정도? 그리고 충분히 1순위에서 마감이 안되고 기타 지역까지 넘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유심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기타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청약을 넣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 이때가 청약 2순위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입니다. 자, 세대 한번 보시면 59 D타입 451세대고요.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이렇게 옆에 있고요. 자, 59 A타입 볼게요. 59 A타입은 여기도 뭐 4베이 판상형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옵션형 선택해가지고 이제 가벽을 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형이 방이 2개긴 한데 방 3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에 이제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식자재 같은 건 수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59 B타입 622세대 굉장히 많죠. 여기가 이제 진정한 이제 4베이 판상형으로 돼 있어요.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이렇게 창고도 있고 특이하게 방이 하나 둘셋 4개네요. 방이 4개. 물론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다 이렇게 옵션형을 선택을 하겠죠. 59 C타입 보겠습니다. C타입은 이제 3베이고요. 주방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무난무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송역 파라곤시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주 당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빌라에 거주하시거나 오래된 구옥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실거주로 저는 여기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렇게 뭐 굵직한 편의시설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오송역 KTX, SRT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이나 지방에 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향후 14,000세대 정도 대규모 미니 신도시가 이렇게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억 3천인데 계약금 2,30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한 4억 정도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거잖아요. 게다가 건축 자재비랑 뭐 인건비 여러가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향후에 분양하게 될 아파트 분양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청약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청주에 거주하시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청약 가점이 한 40점 정도 이상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패스를 하시고 동양파라곤 2차, 3차 이렇게 분양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호 타입이라든지 84 타입이라든지 중대형 평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수에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1673세대 들어오고 여기는 1745세대가 들어오거든요. 향후 분양할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가점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몇 달 기다렸다가 2차 3차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미래가치가 상당히 기대되는 오송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